준비되시면은 시작하시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고, AIII 2021 이제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 학회에서 포스 에스티메이션 논문들을 그랩을 해서 좀 랩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에는 제가 지금 연구소에서 포스 에스티메이션 태스크를 하고 있는데, 돌려볼 때 괜찮았던 코드들 몇 개 소개시켜 드리고 그러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번에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III에서 21개 키워드가 있는데 CSO라고 해서 Constraint Satisfaction and Optimization, 그리고 CV죠. Computer Vision에서 바이오메트릭이랑 페이스랑 제스처 앤 포즈, 그리고 3D 컴퓨터 비전, 이렇게 세 개의 분야에서 총 8개의 포즈 에스티메이션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포즈 관련된 제너레이션이나 게이지 디텍션이나 이런 것들은 뺐어요. 그런 거 합치면 한 13개, 4개 정도 되는데 그거는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쪼끔 다른 문제여서 저는 이번에 8개 포즈 에스티메이션 중에서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포즈 에스티메이션 이 자료를 이전에 기수분들은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게 HRnet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설명드렸던 건데,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져왔고요.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2D, 3D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조인트를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팔꿈치 아니면 다리 관절 같이 사람의 신체 관절을 키포인트라고 하고요. 그걸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D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있으면 XY의 좌표만 예측을 하고요. 3D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뎁스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XY, Z, 그러니까 요 피치 룰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어 그 정보를 3 개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2D 이미지에서 예측을 해서 정보를 하나 추가해서 3D로 에스티메이션을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에는 티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2D의 이미지를 3D화하는 거를 많이 이용을 해요. 포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이랑 바텀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 어프로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탑다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인풋 이미지에서 사람을 바운딩 박스 형태, 이렇게 가운데에 있으면 가운데 바운딩 박스 형태로 디텍트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한 사람의 포즈 에스티메이션 태스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로 초록색 남자, 빨간색 여자 이렇게 디텍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포스트라고 제가 잘못 그거를 했는데, 포즈 에스티메이션 태스크를 진행을 하고요. 크로핑이랑 리사이즈를 통해서 노멀라이즈를 처음에 하기 때문에 스케일의 변화에 딱히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크로핑을 하고 그다음에 그 크기들을 맞춰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소타도 대체로 탑다운 방식이 많아요. 근데 이 탑다운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게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이랑 더불어서 진정하게 엔드 투 엔드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놈들, 그러니까 요새는 3D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많이 작년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는 추세인데, 왜냐면 HRnet 이후로는 조금 뭐 라이트 HRnet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근데 바름업 방식으로 아무튼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바름업 방식은 바운딩 박스를 안 치고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라고 하면, 우선 모든 사람들의 키포인트를 먼저 아이덴티풀리하게 로컬라이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키포인트야 라고 해서 로컬라이징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키포인트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찍고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그룹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룹핑 된 것들을 이어보면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해당 사람의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그 이후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디텍션을 처음에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탑다운보다는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리얼 타임에 조금 적합합니다. 근데 정확도가 아무래도 낮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좀 손을 잡고 지금 있지만 좀 겹쳐져 있거나 이런 오클루전이 좀 있을 때는 정확도가
적게 되고요. 그리고 스케일에 따라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거 뎁스 2D가 특히 그런데요. 3D에서는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은 스케일의 사람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뒤에 논문들을 보기 앞서서 하나 배경 지식을 안고 가면 Hourglass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Hourglass 모듈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Hourglass가 이런 모래시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한국어로. 이 모래시계를 오른쪽으로 90도 로테이션을 했다고 생각하면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가운데로 갈수록 다운 샘플링을 하는 거고요. 다운 샘플링을 할 때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업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얘는 피처 컴비네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진 않고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얘랑 컨캣하고 얘랑 컨캣하고 이런 식으로 컨캣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왼쪽에는 다운샘플링 할 때는 저차원으로서의 다운샘플링을 위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랑 맥스플링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요. 근데 맥스플링 레이어 단계에서는 입력을 이제 별도의 브랜치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브랜치로 내보내고 이때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를 통해서 스케일마다 피처가 발생되겠죠? 이게 피처 맵이라는 거를 아시면 좋은데 이게 큰 피처, 작은 피처 점점 크게 작아지죠. 약간 이런 피처의 피라미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각각의 레벨의 피처의 스케일의 피처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낮은 레졸루션에 도달하게 되면 업샘플링 미싱을 할 건데 업샘플링 과정에서는 스케일별로 추천한 피처를 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업샘플링 하는 걸로는 nearest neighbor 업샘플링 방법, 그러니까 그 인접한 애들을 하는 업샘플링 방식을 하고 그런 이런 대칭적인 구조를 띄어서 hourglass 모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논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논문은 이제 Context Guide Adapted Network for Efficient Human Pose Estimation이라고 하는데 마스칼 CNN 같이 그거나 아니면 HRNet, Higher HRNet 이런 것들이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방법에서 인퍼런스 스피드가 되게 마스칼 CNN이 낮은데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논문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스칼 CNN이 8.9 AP 정도 스피드가 나오는데 같은 25.4 FPS에서 8.9 AP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5.4 FPS에서 아웃퍼폼이 68.1 AP 정도 나와서 한 6배? 8배 정도 좀 높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Higher HRNet이랑 마스크 RCNN 그리고 PPAP, CMU 포즈 이렇게 마지 포즈 이런 건 없고 그냥 엄청 유명한 애들만 가지고 와서 AP랑 FPS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이 그린 라인이랑 블루 라인이 얘네가 제안한 방식들의 아웃퍼폼인데 그린 라인이 이제 픽스드된 인풋 사이즈 그러니까 약간은 체리피킹 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보면 AP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FPS도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얘네가 average speed도 이렇게 해놨어요. 블루 라인의 average speed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higher HRNet이나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빠르죠. 보시면 higher HRNet이 HRNet 베이스드니까 가장 AP가 높은 편인데 너무 느려요, FPS가. 제가 이거를 돌려봤는데 웹캠 기준으로 해서 돌려봤을 때 진짜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포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느낌?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게 이번 논문이고 기존 센트럴넷 같은 경우에 보면 정확도도 낮아요. 키포인트가 보면 앰비규어스하게 왼쪽에 보면 2개 센터 포인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2개 가우지안 픽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가 이제 제안한 건 하나의 센터넷이 나온다. 우리가 제안한 건 조금 더 정확해라고 하는데 어떻게 프로포즈 메소드를 했냐면 마스칼 CNN이랑 차이점이 ROI 풀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얘네가 자기네들 이름을 ROI 가이더이라고 주어졌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센터넷을 그대로 가져와서 센터라인 힙맵 쓰고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왼쪽에 백본에서 피처 맵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피라미드로. 그러면 기존의 마스칼 CNN 같은 경우에는 ROI 풀러가 특정 피처 레벨에서만 인스턴스 피처를 잘
나왔잖아요. 이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얼라인을 해요. 이렇게 각 피처 레벨의 피처마다 L0에서도 ROI 얼라인을 하고 L1에서도 ROI 얼라인을 하고 그다음에 L2에서도 ROI 얼라인을 하고 그럼 이제 각각의 피처에서 레벨의 피처에서 ROI를 뽑았으니까 이 멀티 피처를 이어야 되잖아요. 이 100번으로는 티넷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넷을 이용을 하니까 리얼타임에선 멀티 피처를 이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OI 가이더가 얘네의 특징,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컴포넌트 어블리에이션 스터디를 보면 컴포넌트를 그냥 ROI 풀러 그냥 일반 ROI 풀러만 했을 때 자기네들의 ROI 가이더만 하고 나머지는 FPN 50을 똑같이 썼을 때 그리고 백본을 티넷으로 두고 나서 가이더를 썼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보면 이제 당연히 ROI 가이더를 쓰고 티넷을 쓴 게 가장 높고 스피드도 가장 빠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타랑 비교를 했을 때는 오른쪽에 표랑 같이 아워글래스, 심플, 그 다음에 HR넷, 그 다음에 얘네 거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했을 때 자기네들이 AP가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퀄리티를 보는 리절트를 봐도 생각보다 잘 뽑아요. 이런 식으로 멀티가 있는데도 잘 뽑고 어클루전이 있는 건 이렇게 다리를 못 뽑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얘네도 그렇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잘 뽑는 편입니다. 그 다음 논문은 SDPOS라고 해서 Semantic Decomposition for Cross-Domain 60 Object Pose Estimation이라고 해요. 60 pose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진에서 그 안에서 사물을 3D하게 박싱을 치는 건데 이런 거는 로봇팔이 사물 잡거나 이럴 때 얘네가 어느 위치에 어느 뎁스로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얘네를 60 pose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매핑하고 매싱하고 이런 것들을 60 pose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의 트래디셔널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한 RGB만 가지고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해요. 그래서 RGB 베이스드라고 하는데 이 RGB 베이스드로 하니까 좀 정확도가 낮더라라고 해서 얘네가 자기네들은 그러면 엣지도 쓰고 그레이도 쓰고 RGB도 쓰겠다라고 한 게 이번에 AIII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이 모델을 봐도 다른 게 없고 이런 엣지 뽑고 스케칭 뽑고 RGB 뽑고 그레이 뽑고요. 그래서 보면 되게 이게 이런 것도 AIII에 어셉이 되는구나 해서 신기했던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실험 결과도 그 앞에 나왔었던 것처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잘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진이 없고 이런 PPT 같은 사진만 있는데 당연히 라인 모드 데이터셋에서 할 때 걔네는 퓨전이라는 게 사실 말이 퓨전이지 RGB 그레이 스케치 엣징을 다 때려박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나머지 4개보다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맨 왼쪽에 찐 주황색 얘네들이 더 잘 나온다 하는데 좀 당연한 얘기를 막 되게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오픈GL 봤을 때도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건 되게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블렌더는 이제 앞에 봤었던 퓨전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블렌더는 잘 되고 이런 논문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논문이 있었냐면 Invariant Teacher and Equivalent Student 이것 좀 재밌었는데 for Unsupervised 3D Human Pose Estimation인데 이게 그 equivalent랑 invariance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invariance는 약간 불변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게 합순수의 이제 입력이 만약에 인풋이 바뀌면 출력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x, y 좌표에 있었는데 x, y 좌표에 있던 게 좀 변하더라도 똑같이 그 강아지 위치가 나오게 되는 이런 걸 invariance라고 하고 얘가 티처 네트워크고 그리고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equivariance여가지고 입력이 바뀌면 출력도 바뀌는 이런 걸 하는데 이걸 어떻게 티처로 했냐면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3D 로테이션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3D 로테이션 개념을 여기서 사용을 했어요. 3D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사과가 2D인데 오른쪽에 3D로 바꿔주는 게 그 3D 로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가능한 건데 이게 애프터 이펙트나 아니면 포토샵이나 애니메이트 CC에도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위에 주황색이 티처 네트워크고 밑에가 학생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 2D POSX 이게 인풋 이미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 티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거라고 했잖아요. 인베리언스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치가 바뀌어도 똑같이 유지를 하는 거예요, 아웃풋을. 어떻게 유지를 하냐면 카메라 뷰 매트릭스를 주고 그럼 이제 걔네를 연산을 시켜 가지고 얘를 똑같이 Y를 주고 Y랑 R이랑 이제 내적해 가지고 어차피 나와야 되는 똑같은 결과를 나오게 되는 거죠. 카메라 프로젝션, 그러니까 리프로젝션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학생이 배워서 어느 각도에서 나와도 아니면 어떤 인풋이 들어와도 정답을 말해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정답을 말해주는 게 얘네가 3D 어노테이션을 학생 네트워크가 3D 어노테이션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티처 네트워크가 이미 웰노운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이 카메라 프로젝션 된 거 보고 티처 네트워크는 어느 각도에서 나와도 정답을 알려주고 학생은 그걸 못 배우고 이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재밌다 싶었던 논문이었고요. 그리고 얘는 exploiting learnable joint group for hand pose estimation. 이거 아워글래스를 이용을 했어요. 이제 나오는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 나오는 게 조금 다 거의 비슷비슷해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아워글래스를 핸드에만 적용을 한 거예요. 제가 아워글래스 설명을 드릴 때 가운데 가장 로우한 레졸루션으로 갈수록 피처 추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다운샘플링 끝나고 업샘플링 할 때는 컨캣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그냥 똑같이 적어 놨어요. 그리고 카피한 거니까 당연히 이런 구조가 나올 거고 얘네 구조에서 다른 거는 이거 건블 소프트맥스 여기서 컨볼루션 하는 얘네를 이 숫자를 자기들이 발명을 했대요. 그래서 아워글래스를 통해서 피처 뽑고 그다음에 이 연산을 했더니 손가락이 잘 나오더라라고 했던 논문인데 그래서 얘네 보면 shared feature extraction 모듈 이게 사실 아워글래스죠. 그리고 group feature learning 모듈 이거는 합치는 거. 그리고 나서 3D recovery 모듈 이거는 이렇게 3D하게 아웃풋을 내는 거. 근데 3D하게 아웃풋 내는 건 포즈 에스티메이션 논문에 거의 다 있어서 이것도 이런 것도 되는구나 그 논문이 싶어서 신기했던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그 성능 비교할 때 썼었던 논문이죠. Simple, Single Network with Mimicking and Point Learning for Bottom-up Human Pose Estimation. 바텀업을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미킹, 얘도 티처 네트워크를 미미킹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얘도 베이스가 HRNet이에요. 선생님은 탑다운으로 가르쳐져 있고요. 러너블이 되어 있고 런이 되어 있고 그 선생님을 보고 학생이 바텀업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탑다운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운딩 박스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사람의 스켈레톤을 뽑고 그 뒤에 그러니까 리사이즈하고 컷하고 그 다음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바텀업 방식은 키포인트 먼저 뽑고 걔를 그룹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켈레톤을 뽑는다고 했고 그래서 보시면 스튜던트 모델에서 근데 좀 신기한 게 스튜던트 그렇게 하면 티처 모델에서 사실은 컷다운을 해야 되는 건데 스튜던트 모델에서 컷을 해요. 크롭하고 리사이즈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당연히 크롭하고 리사이즈를 했으니까 이 바운딩 박스를 저는 이거를 바텀업으로 봐야 되나 싶었던 게 이렇게 컷하고 크롭을 하면 어차피 바운딩 박스를 뽑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오른쪽에 Unified Point Learning이라고 해서 그냥 포인트 두 개, 이 왼쪽 위에랑 오른쪽 아래, 이거 두 개만 우리는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운딩 박스를 뽑은 게 아니라 포인트를 뽑은 거기 때문에 바텀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좌표랑 이 좌표 알면은 바운딩 박스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좀 신기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세한 게 여기 이 부분의 작은 이 크롭 부분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스튜던트 모델, 그 다음에 티처 모델 이렇게 있으면 스튜던트 모델이 크롭을 해서 티처 모델을 줘요. 그러면 티처 모델이 또 HRNet에 넣어가지고 포즈 흰맵을 얘한테 알려주고 스튜던트는 보고 흰맵 보고 이게 그거구나 하고 바운딩 박스 받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제대로 된 선생님이 맞는 건지 싶기는 한 그런 논문입니다.
이 정도로 돼서 제가 되게 흥미있었던 건 앞에 있었던 그 3D 프로젝션 하는 그 논문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피셜 코드 몇 개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서는 소타나 아니면